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실의 그림자에 파묻힌 진실의 알갱이를 캐내는 땡땡 잡지. 네. 지금은 발행되지 않는 폐간된 한 잡지가 모토로 삼았던 문구인데요. 구충제 항암제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분분했었기 때문에 구충제 항암제에 대한 사실과 진실 또는 그 차이,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한 긴급 편성 구충제 항암 효과의 사실과 진실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 독성을 염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맹신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것도 간 독성이 있어요. 부작용은 드물고 대다수는 가역적이지만 위장장애 또는 백혈구, 적혈구 수치 감소, 염증으로 인한 간 효소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구충제 항암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통보한 내용이에요. 약이라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항암제, 화학요법, 키모테라피 등으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암은 독소다. 독약으로 암을 치료한다. 이것이 항암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구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독성은 아니다. 구충제는. 그것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이제까지는 인용한 내용 말씀드리고 또 제가 부연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인용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꼭 필요할 때만 참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환자가 메벤다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가 없는 한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환자는 약물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언제라도 이 시험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다른 실험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유형 중재 임상시험 예상 등록 21명, 중재 모델 단일 그룹 할당 마스킹 없음 주요 목적 치료, 공식 제목 재발성, 진행성, 소아, 뇌 종양에 대한 메벤다졸 치료의 일상 연구.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아유 짜증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구 시작일 2016년 5월 1차 예상 완료 날짜 2021년 6월 예상 연구 완료 날짜 2022년 6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 나는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러시죠?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획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메벤다졸에 대한 임상 제2상 인간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메벤다졸의 이상 임상 연구. 책임 연구원 그레고리 리긴스, 연구 후원 감리 감독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기 브레인 캔서 브레이크스루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 연구에 대해서 아주 짧은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한글 자막도 지원되죠. 그걸로 해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 ABC2라는 단체가 이 연구를 또 후원하고 있었어요. 먼저 ABC2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주 간략하게 브레인 캔서 브레이크스루 뇌암 돌파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ABC2라는 그 단체의 명칭은 여기서 나온 건데요. Accelerate Brain Cancer Cure, 뇌암 치료 가속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투자은행가인 댄 케이스가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자 뇌암 퇴치를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해 설립했다.
18년 동안 이 단체는 2,200만 달러의 연구비 그리고 12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암 치료를 위해서 마련한 이 단체의 창립자는 설립한 이듬해 사망했지만 꾸준히 뇌암 퇴치를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지원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은 감리 감독을 맡았다면 자금 지원은 여기 ABC2라는 단체가 했다는 얘기죠. 그 단체에 소개된 글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찾아온 글로 이상 연구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메벤다졸의 2단계 임상연구 그레고리 리긴즈 그리고 감리감독은 존스 홉킨스 대학. 중략 안전한 인간 사용에 대한 오랜 기록을 가진 항기생 약물인 메벤다졸은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암치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생충 제거에 리긴스 박사는 과거 과학 보고서들을 조금 파헤치면서 메벤다졸에 가까운 친척들이 이미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임상 및 임상 실험에서 연구되어 종양 성장을 지연시키고 종양세포를 죽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증거의 열차는 이미 FDA가 요충 감염과 싸우기 위해 승인한 약물인 메벤다졸이 교모세포종 요법으로 이중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질나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표현이 재밌죠? 네. 말씀드렸듯이 벤즈 이미다졸의 친척들이 있어요. 알벤다졸, 젠텔, 훌루벤다졸, 후루본말, 펜벤다졸, 개, 고양이 구충제, 그리고 메벤다졸, 상품명으로는 버목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약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항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팀은 말씀드렸듯 메벤다졸의 항암 효과가 제일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 ABC2는 이미 표준세포 치료 약물인 테머졸로마이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새로 진단된 고등급 신경교종 환자에서 메벤다졸의 일상 임상시험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암 환자가 항암제로 테머졸로마이드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큰 진전이 없어. 큰 진전이 없다. 그런 환자들에게 먼저 메벤다졸의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ABC2가 자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그 일상시험에서는 주로 교모세포종 치료에서 메벤다졸의 안전성 및 예비 효능을 결정하는 데 전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근에는 결과가 공모되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결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ABC2는 리긴스 박사와 함께 메벤다졸을 잠재적인 새로운 교모세포종 요법으로서의 효능을 더욱 엄격하게 테스트하도록 설계된 이상 임상시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시험에서는 고용량 투약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메벤다졸은 클리닉으로서의 빠른 번역 가능성으로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뇌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벤다졸은 전 세계에서 어린이의 요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소아 뇌종양 치료법으로 특히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리긴스는 최상의 약물은 종양 성장을 늦출 것입니다. 그와 그의 팀은 다른 약물과 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은 메벤다졸의 제형이 소아암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차 임상,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2차 말고 일상 임상이 완료되는 날짜가 2022년 6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지 몰라요. 실망. 그런데요, 임상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구글 검색해 보시라 그랬죠. Human Clinical Demonstration. 그런데요,
사람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 메디신 임상연구, 임상시험. 그런데요, 번역 연구라는 게 이제 한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 등등으로 하니까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니까 답은 17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번역 연구에서 시차를 이해하는 것, 즉 1상, 2상, 3상, 4상까지 완료되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17년 걸리는데요. 어떤 연구는 그보다 빠르고 어떤 연구는 그 시차가 줄어들고, 근데 평균. 호주에 한의학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Australian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Association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줄여서 AACM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암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암 환우들이 사암침, 자석으로 넣는 사암침을 배워서 자기 암 치료에도 적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원래 우리 방송은요, 사암침으로 여하에 어떻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그러한 중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노골적으로 암은 아니지만 호주의 침술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글이 있어요. 임상 연구를 임상심으로 전환하는데 17년의 시차가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입증된 치료법의 이점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임상 연구를 임상 실무로 전환하는데 17년의 시차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충제 항암 효과, 사실과 진실, 여기서 일단 중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 임상 시험으로 메벤다졸이든 펜벤다졸이든 후르보말 또는 젠텔이든 이러한 것으로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실한 임상 예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고로 선택은 암 환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암 환자 자신. 다시 읽어드릴게요. 임상 연구를 임상 실무로 전환하는데 17년의 시차가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입증된 치료법의 이점을 박탈당하고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암침도 적용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채침도 적용하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대체요법도 적용하세요. 단 검증된 것만 하셔야 돼요. 검증된 것. 구충제 항암 효과, 저는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로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검증된 결과예요. 중간 검증. 그러나 그것이 1상, 2상, 3상, 4상까지 가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차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네, 말씀드렸듯 우리 사암침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사암도인은 원래 선비의 길을 걷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당신의 세 동생이 같은 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장조카도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같은 병으로.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선비의 길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하시죠.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이라고 해도 한 1시간 이상 트레킹을 해야 돼요. 거기에 사암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허준과 동시대에 마침내 당신의 병이 림프암임을 깨닫지요. 세 동생을 죽게 했던 그 병, 그리고 장조카를 죽게 했던 그 병, 당신 자신도 죽어가게 만든 그 병, 그 병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법을 깨달으셔요. 그로부터 15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키는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림프암의 징후와 똑같은 표현으로 림프암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사암침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뜻하지 않게 암을 연구한 내용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암침법도 적용하시고, 네? 대체의법도 적용하시고, 한의원의 도움도 받으시고, 서의원의 도움도 받으세요. 환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최대의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암 환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 기생충 약 구충제의 항암 효과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입증되었지 않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약회사들은 이 싼 값에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연구하지 않는가, 왜 그 약들을 개발하지 않는가, 출시하지 않는가, 특화된 항암제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짜리 항암제가 있어요. 싼 항암제는 수십만 원, 보통 수백만 원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에요, 항암제가. 그런데 급기야 5억 원짜리 항암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암 환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박 또는 호박을 쭈르르르 5바퀴 굴러가도록 했어요. 그 길이와 좁쌀 한 개를 수백 바퀴가 굴러가도록 돌렸어요. 어느 게 길까요? 어느 게? 그렇죠? 호박이나 수박입니다. 좁쌀이 수백 번 굴러봤자 수박이나 호박이 두세 번 구른 것보다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A라는 제약회사에서는 5억 원짜리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요, 출시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10원짜리, 좁쌀 하나를 1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기생충 약들이 구충제가 1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비교하기 좋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원짜리 좁쌀, 즉 구충제도 만들고 출시하고, 그리고 한 번 주사 놓는데 5억 원짜리 항암제 동시에 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이 든다 그러잖아요. 물론 구충제는 이미 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이미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카피품을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알벤다졸 계통의 약 생산 안 하는 제약회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플루벤다졸도 마찬가지고요. 메벤다졸, 펜벤다졸 이미 특허 만료됐어요. 다 제네릭이라고 해서 카피품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카피품 약이라도 항암제로 특화된 약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약에 제약회사가 한다고 하면 생짜배기로 연구하는 어떠한 약과 거의 같은 돈이 들어요. 어쩌면 10억 달러 가까이 들지 몰라요. 10억 달러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5억 원짜리 항암제를 출시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10원짜리 구충제도 팔고 있어요. 효과는 5억 원짜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인류 건강 복지를 위해서 5억 원짜리 항암제가 덜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 건강 복지를 위해서 우리 회사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 평소에는 우리가 10원짜리로 출시했지만 이 약은 10,000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가격을 10,000원에 책정했습니다 해도 획기적인 거야. 어쩌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는 망합니다. 왜? 5억 원짜리 항암제를
출시하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들여서 연구했거든.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데 10원짜리 구충제로 염기서열을 조금 바꿔서 아주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10,000원 이상을 못 받아. 왜? 전 세계적으로 10원에 팔렸었는데. 가정을 하면,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항암제는 안 팔리고, 같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구충제 항암제는 인류 건강 복지를 위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병을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처럼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그 모토는 좋았는데 회사가 망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암 환우 여러분이 5억 원짜리 항암제와 10원짜리 구충제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각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가능하죠. 빌 게이츠나 또는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달러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빈민국들의 암 환자들을 위해서 10원짜리 구충제를 이용해서 비록 10,000원에 팔지라도 인류 건강복지라는 대명제를 모토로 해서 개발을 하는데 힘을 합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 환우 여러분, 제약회사는 약사열애가 아닙니다. 제약회사들은 약사열애가 아니다. 키니네라는 약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19세기 초 대영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의 열강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약탈 행위를 해왔죠. 그들은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곳에 자원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견된 개척자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 그리고 당시에는 유럽에도 말라리아가 만연했었어요. 그런데 키니네라는 천연성물의 약물이 발견된 거죠. 지금까지 말라리아 치료제는 대부분 이 약입니다. 대부분 이 약이에요. 한약 말고 소시오탕, 시오게지탕, 가미귀비탕 또는 가미소유산 등등의 말라리아 치료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약도 버거워. 그래서 중국의 투유유 여사는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고 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왜 투유유 여사의 개똥쑥 연구를 노벨위원회에서는 높이 평가했습니까?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주로 걸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말라리아 약을, 키니네보다 우수한 약을 개발하지 않아. 왜? 팔아봤자, 출시해봤자 10억 달러 이상 들여서 그 약을, 치료제를 출시해도 팔릴 때는 한계가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받으면, 즉 자기네들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면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안 팔려. 그래서 만들질 않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말라리아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주로 만연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투유 여사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가장 만연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아주 싼 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약의 개발에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여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5억 원짜리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요, 10원짜리 구충제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동시에. 그런데 10원짜리 구충제로 5억 원짜리와 똑같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약사열애의 투유여사의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15는 너무 싸니까 10,000원은 받아야지 라고 했어도 믿죠. 안 남는다니까. 그리고 5권짜리 항암제는 안 팔려. 회사는 망하지. 누가 그러한 무모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들은 앞다투어 연구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he Constant Gardener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메이저급 제약회사들이 가난한 빈국, 주로 아프리카 가난한 빈국의 독재자들에게 뒷돈을 내주면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물도 공짜로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르게 임상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약은 임상 1에서 끝내야 되는구나. 혹은 괜찮네 임상 2, 3, 4까지 가야 되는 약물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한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니까. 독재자 나라에 주로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무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 독재 국가인 나라들에 주로 지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환자는 알게 모르게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메벤다졸의 약효, 소아암 환자, 뇌암 환자들, 소아 성인들은 모집을 한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나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기형, 불구자가 됐지요. 약 개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약 개발하는 게 최대 어떠한 약은 17년 걸리고요. 어떠한 약은 물론 수년 내에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임상 3, 4단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제약회사에게 약사열애 투유유여사를 기대하지는 말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약회사들을 약사열애로 착각하지 말자. 투유여사와 같은 제약회사들은 드물다. 호주 침술협회에서 홈피에서 제공한 표현, 임상연구 단계에서 실용적인 임상 결과물, 즉 약품이나 어떠한 의료 수단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까지는 최소 혹은 최대 17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미 입증되거나 검증된 치료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구충제 항암제 시리즈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